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스프링부트에서 정렬과 페이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의 영상에서 쿼리 메소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정렬과 페이징을 알아볼 건데요. 쿼리 메소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정렬과 페이징 처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밍 기반으로 처리가 되는 쿼리 메소드뿐만 아니라 파라미터로 넘겨서 정렬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볼 거고요. 일반적으로 쿼리문을 작성할 때 정렬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order by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쿼리 메소드를 작성을 했을 때 정렬을 적용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order by라고 하는 네이밍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레코드 목록을 응답받게 됩니다. 네, 쿼리 메소드에서 정렬 처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메소드에서는 메소드의 이름으로 정렬 처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find by name 이런 쿼리 메소드 뒷부분에 order by를 붙이고요. 어떤 컬럼으로 정렬을 할지 명시를 해준 다음에 이 뒷부분에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키워드를 선택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 정렬 기준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어 붙이는 것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이제 스탁 하고서 오름차순,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정렬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앞부분에 있는 order by에 가까운 이 정렬 기준이 1순위가 되고 이 뒷부분에 붙을수록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탁으로 먼저 오름차순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탁의 개수가 똑같다. 이러면은 이제 프라이스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이러한 정렬 기준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저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런 네이밍으로 이제 쿼리 메소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렬까지 붙게 되면은 사실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에도 find by name 하고서 여기 order by가 있고 그 다음에 stock, 그 다음 price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점점 길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find by name만 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 이 정렬 부분을 그냥 파라미터 쪽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정렬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 sort라고 하는 객체를 활용을 해서 정렬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ind by name 아까랑 앞이랑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string name은 이제 이 name에 해당되는 이 매핑되는 값을 하나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sort는 이제 어떤 정렬을 할 것이냐인데 그래서 직접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에는 find by name 하고서 이쪽에 name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sort.by 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활용을 한 다음에 이 내부에서 이제 오더 객체를 사용을 해갖고 정렬 기준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지금은 order.asc 하고서 price라고 하는 컬럼을 기준으로 잡아줬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여러 정렬 기준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order라고 하는 이 객체를 쉼표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페이징 처리입니다. 페이징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를 개수로 나눠서 페이지를 구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5개의 이제 값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7개씩 구분을 해서 총 4페이지로 구분해서 특정 페이지를 가져오게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거의 이제 백엔드 솔루션에 해당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지만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화면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게시판에서 번호들을 눌러서 몇 번 페이지 몇 번 페이지들을 이제 그런 게시물 목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사용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징 처리를 하면은 리턴 타입으로 페이지를 이제 일반적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제 리스트 같은 이제 이런 객체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pageable이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find by name 하고서 string name, 그 다음에 phaseable이라고 하는 객체를 또 이제 매개 변수로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실제로 사용을 할 때에는 find by name 하고서 name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page request라고 하는 객체의 of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page request 클래스는 pageable의 부연체 클래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of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자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f 메소드는 매개 변수에 따라서 여러 메소드로 오버로딩 되고 있는데, 이제 아래와 같이 이런 of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 of 하고서 int page, int size를 넘겨주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페이지 번호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당 데이터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0, 2라고 넣어놨으면은 한 페이지당 데이터를 2개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0이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 내가 가장 최상단에 있는 2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를 넣은 순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정렬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sort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sort를 넣어주게 되면은 sort에 의해서 정렬된 그 데이터에서 페이지를 나눠서 저희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정렬하는 방법은 이 sort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디렉션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쪽에 뒷부분에 보면은 또 properties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런 sort by direction properties에 의해서 정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과 페이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프링 레퍼런스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다양한 방법들이 좀 존재하니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로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